안녕하세요, 안녕수입니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집을 소개하는 콘텐츠들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하실이 있는 집들을 보셨을 거예요. 영화 감상실이나 음악 감상실 같은 이런 멋진 공간이 있는 지하실을 보셨을 거예요. 협소주택 예비 건축주분들께서도 작은 토지에서 짓기 때문에 그 집의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 공간을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협소주택 짓기 전에 지하 공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지하 공간을 가지게 되면은 게임방을 가지고 싶었어요. 뒹굴거리면서 만화 보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요. 지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수록 의견은 항상 반반으로 갈렸어요. 협소주택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비 협소주택 건축주분들께서는 좀 더 넓은 실내 면적을 원하시겠죠. 이 지하를 팔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추가 면적이거든요. 지하실을 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협소주택을 지으실 때 지어질 협소주택에서 몇 년 정도 살게 될 것인지, 얼마나 살고 이사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소주택 예비 건축주분들은 대체로 나이대가 20대에서 30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살게 되면서 가족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가족 계획이 있으셔서 아이가 생겨서 이제 가족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면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지하는 연면적에는 포함이 되지만 용적률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협소주택 건축 같은 경우에는 큰 이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세 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그 정착하는 터에 대한 기간의 인지를 하시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오랜 기간 머무실 생각으로 협소주택을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새로운 가족이 생길 것을 고려해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실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는 지하실을 만들게 되면은 드라이 에어리어라는 공간을 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드라이 에어리어가 쉽게 말하면은 지하실을 둔 건물 주변에 판, 또랑 같은 걸 말하거든요. 이 또랑이 방습, 통풍, 채광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인데 필수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드라이 에어리어를 확보하면 그만큼의 마당이 작아지게 되죠. 협소주택이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의 의미를 크게 두시는 분들이라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겠네요.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비용입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죠. 지하에 대한 고민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비용일 텐데요. 지하 공사는 지상에서 이렇게 골조를 올리는 공사에 비해서 30%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당 600만 원 정도의 공사라고 하면은 지하 공사는 평당 8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또 대지 상태에 따라 비용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하를 파다가 큰 암석이 발견되었거나 그 토지에 물이 많아서 땅을 팠는데 물이 많이 고여 있다거나 이러면 30%가 아닌 50% 이상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형질을 미리 고려해서 지질 탐사 같은 이런 사전 검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여건도 중요한데요. 오래된 건물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다면은 땅을 파면은 자칫 옆 건물에 피해가 가면은 공사도 해줘야 되고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면서 아차하는 사이에 예산이 금방 오버되면은 자금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건축가분에게 이야기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 번째로 고려해야 될 점은 관리입니다. 집에 지하가 있다면 습기와 결로는 무조건 생기거든요. 내부와 외부의 땅의 온도차가 나면서 기본적으로 습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지하입니다. 또 지하는 환기를 잘 할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순간 습기가 증가하면서 결로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하를 생각하신다면 창고같이 가끔씩 가는 공간보다는 자주 가게 되는 공간으로 배치를 하고 열린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곰팡이라는 게 그 건물의 가치와 수명을 크게 줄이기 때문에 지하를 팠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습기와 결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하를 생각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이렇게 지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하실이 용적률에서는 면적이 서비스라고는 하지만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큰 부담일 수 있거든요. 단순히 서비스 면적이니까 확보라는 단순한 이유로 지하를 팠다가 관리를 못해서 곰팡이라도 생긴다면 힘들게 지은 나의 소중한 집이 자동차에서 말하는 침수차처럼 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보시고 잘 고민하신 후에 지하를 팔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악의 사례, 다음 시리즈로 좋은 사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